발길 머무는 곳 내 음성 야리치는 곳 내 마음 향하는 곳마다 우리 모두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성불제중 인연이 되어지리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대성교당 10월 교화단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불전 헌배하시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가시고 입정하겠습니다. 이론상 서원문 일화나나도다너 입정처이요 용부초하러 생사무님과 천지부모동법률의 본원이요 제불교사금거중생의 성phẩm 유상하고 능이서 무상하여 유상으로 오면 상주불멸로열 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정계하였고 무상으로 오면 우주의 성주의 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언생어해로 혹은 해생어해로 이와 무량세계를 정계하였나니 어리석은 중생은 이법신 이런상을 세받아서 심시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 이벌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도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루는 엇도로까지 서원하고 이루는 최성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오늘 또 속 깊은 마음 공부로 심신이 넉넉할 수 있는 한 달이 되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되고 저희 단원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기쁨과 보람과 유익을 창조하는 교화단회가 되도록 하옵소서. 경계 속에서도 인과의 진리를 믿고 감사와 보온을 실천하는 공부인, 늘 겸허한 자세로 공경심을 놓지 않는 공부인, 상대의 기쁨과 아픔을 진심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부인, 자신의 부족함을 수용하고 정성으로 배우며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공부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 단원들 10월 한 달도 더욱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당하는 곳마다 대하는 인연마다 은혜의 꽃을 피우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가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사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무처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법문 봉독 및 정정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정정 공부는 일상수행의료법 9조입니다. 정자 인사. 반갑습니다. 네. 9.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네.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것은 이제 우리 사요, 우리 교리도에서 인가봉의 신학문 사연사요 중에서 그 사요 중에서 공도자 숭배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상수행요법 구조를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의심 없는 사람, 공의심 있는 사람 했는데 이 사람은 누굴까요? 본인. 나 자신입니다. 저 사람 자꾸 바꿔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일상수행요법에 나오는 사람 다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공부를 해야 그게 실질적인 공부가 됩니다. 딴 사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 자신을 고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혹시 내가 이제 공의심이 어떤가를 봐서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이제 돌리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교도님들 스스로 생각하실 때 자신이 공의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공의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스스로 생각하실 때 어떠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아유, 훌륭하신 답변이십니다. 사실은 뭐 경계마다 다르죠, 그죠? 어떤 경계는 공의심이 있게 그렇게 내가 마음이 쓰여질 때도 있고, 어떤 경계에서는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를 당해서 혹 공의심 없는 내 모습이 보일 때는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공익심이 무슨 뜻일까요? 공익심. 이제 공별된 공자에다가 이제 이익될 이익자, 마음심자입니다. 공중의 이익을 위해 힘쓰는 마음. 내가 내 마음에 공중을 위해 힘쓰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마음을 이제 챙기자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공부죠. 우리가 왜 공의심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사실은 요즘 시대는 이기주의, 자기 자신을 위하려는 그런 사상이 아주 팽배한 그런 사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사회에서 참 공중에 이익을 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좀 쉽지 않고, 그것이 또 인정을 못 받을 때도 있고, 또 이제 정치 같은 경우에 보면 워낙
거모술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의심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제 사실은 그러죠.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리적으로 봤을 때는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길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제 밝혀주셨습니다. 왜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자신이, 우리 존재 자체가 그 공익, 공중의 이익으로 이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산종사께서는 우리는 사안의 곡물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는 사안의 곡물이다. 우리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 덩어리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사실은 이제 우리 존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존재를 한번 놓고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큰 성인은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교도님들 키가 얼마나 하셨습니까? 예, 60cm? 50. 이 정도. 예. 처음에는 이제 요만한 애기였어요. 이 애기 몸은 누가 주신 겁니까? 부모님이 주신 거죠. 사실은 뭐 내 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지만 사실은 부모님의 부모님이 주신 결정체죠, 사실은. 부모님 몸에서 이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 어린 몸을 이제 처음에 와서는 뭐 아기 때 몸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배고파도 울고, 또 똥 싸고 싶어도 울고, 우는 것밖에 없는데 그 울음소리를 어머니께서 다 들으시고 다 거기에 배고프면 젖 주시고 또 똥 싸면 치워주시고 뭐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어릴 때는 사실은 우리 존재는 부모님 은혜의 결정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이 요만한 아기가 이렇게 컸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뭐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음식 먹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음식을 먹고 이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이 음식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또 사안의 결정체입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늘 먹는 이제 밥만 두고 볼 때 그 밥이 이제 벼에서 오잖아요. 벼에서. 벼가 이제 저도 어릴 때 이제 모짜리도 해보고 모내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 이제 모짜리를 만들어서 그 모내기를 이제 해서 이제 그게 자라잖아요. 근데 이게 벼가 자라는 것이 벼가 자랄 때 꼭 필요한 것이 태양과 물입니다. 천지연이죠, 천지연. 사실은 이제 우리 농사 짓고 하는 거에 보면 제가 가만히 보면 거의 50% 이상은 천지님이 다 농사 짓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을에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놔도 태풍이 든다든지 여름에 장마나 홍수가 든다든지 그러면 그 애쓴 그 흔적들이 다 묻혀버립니다. 사실은 천지의 은혜로 이제 곡물이 자라죠. 천지의 은혜로 곡물이 자랍니다. 햇빛과 그 하늘이 내려주신 비, 단비를 맞으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벼가 이제 다 자라고 그러면 이제 그 물론 벼가 자라기까지 농부들의 그 땀이 이제 들어가죠. 농부들의 노고가 쌀 한 톨 한 톨에 이제 다 농부들의 노고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름 내내 복숭아 농사 지으신다고 애쓰셨는데 명사님 명타원에 함께 하셨는데 그 복숭아 그 하나에도 얼마나 그 정성이 1년의 정성이 그렇게 들어가서 이루어집니까? 그죠? 농부들의 그런 땀이 이제 거기 벼에는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추수를 할 때
요새는 거의 자동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 기계로 이렇게 베면 바로 탈곡이 이제 되어지죠. 근데 그런 농기계는 또 공장에서 만들잖아요. 농기계를 만들어 주신 분들의 은혜도 쌀 한 톨에는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요즘에는 기계 없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그리고 그 쌀이 유통되는 데에서는 또 뭐 마트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또 택배라든지 이런 유통업에 관련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런 노고가 이제 다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 식사를 하는 이 쌀 한 톨, 밥 한 알 속에는 천지님의 은혜가 들어있고 또 동포님의 그런 은혜가 이제 다 들어있고 또 법률님의 은혜도 들어있죠. 법률원에 보면 산업공상의 기관을 설치하고 지도 건면에 노력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농사를 짓는데도 이제 농촌진흥청 같은데 그런 데서 벽시 같은 것도 개발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런 거 이제 다 하잖아요. 그런 법률의 은혜도 이제 다 들어있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쌀 한 톨, 밥 한 알, 그 속에 천지연, 동포원, 법률원의 은혜가 들어있는데 그런 은혜의 결정체, 그런 음식들을 우리들이 매 하루 세 끼를 먹으면서 이 정도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드신 밥 양을 이렇게 쭉 보면은 한 쌀 몇 가마 정도 드신 것 같아요. 지금 연세들로 봤을 때 한 6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하루 3끼씩 1년 365일 그 정도 연수로 드셨으면 한 쌀 한 몇 킬로 좀 드신 것 같습니까? 여기까지 드신 음식들 다 모으면 이 법당에 한 가득 찰까요? 먹은 채소까지 먹은 고기까지 이렇게 다 합쳐서 이렇게 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먹은 그런 음식들 대부분이 이제 몸에 뼈와 살로 이렇게 변하고 또 많은 부분에 배출이 되고 그래서 사실 우리 몸이 형성이 됐죠. 사실은 그렇게 보면 우리 몸이라는 것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죠? 어린 몸은 부모님이 주신 몸이고 내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천지연, 부모원, 동포원, 법륜의 결정체인 그런 음식으로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까 사언의 곡물이고 공익의 곡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사실은 우리 몸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사물을 판단을 하고 그럴 때 자기의 잣대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아는 것, 지식이라는 것. 그런 지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따져보면 내 독창적으로 나온 지식이라는 것이 뭐 얼마나 될까? 어릴 때부터 다 배운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배우고 또 가정에서 배우고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다 배운 그런 집합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존재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는 늘 나라는 거, 이런 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막 살지만, 과연 나라고 하는 것이 뭘까? 나라고 하는 것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 천지연, 부모원, 동포원, 법률원이 결합된 존재가 사실은 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온을 한다, 공의심을 가진다, 공중에 이익을 주는 마음을 가진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환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의심을 가지고 사는 것, 보온을 하고 사는 것이 뭐 거창하게 내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는 사실은 엄청난데, 그 중에 내가 보온을 하고 공의심을 실천하는 것은 조금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것은
보온하는 것, 공의심을 갖는 것은 의무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철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서 이제 은혜 입은 내역을 더 깊이 느끼고 더 알아가게 이제 되죠. 아기 때는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그 부모님이 저한테 막 잘해주시고 이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못해주실 때 있으면 뭐 서운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러고. 근데 이제 사람이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고 또 스스로가 이제 부모가 돼서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고 그렇게 보면 내가 부모가 되어 봤을 때 이제 부모의 신경이 이해되는 것처럼 그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이 나 어릴 때 돌봐주고 하셨던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제 어려움도 있으시고 그런 이제 여러 상황 속에서 이제 그렇게 해주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어 갈수록 이제 더 그런 부모님의 은혜를 이제 더 느끼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것이 이제 철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부모님 은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공익으로부터 받은 은혜, 공중으로부터 받은 은혜, 또 사은 전체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이제 철이 들어가는 사람이다. 철든 공부인이 되어 가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 모양은 어른인데 그런 은혜를 모르고 자기가 이제까지 받은 은혜를 모르고 또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은 아직 이제 철이 덜 들었다. 철이 덜 들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중의 이익으로부터 우리 몸, 우리 존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공중의 이익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그것은 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공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또 다른 측면을 또 보면 인생의 참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렇게 볼 때는 참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참다운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종사님께서는 그 우리 교리를 짜주실 때 공부 요도, 인생의 요도로 짜주셨는데 공부 요도는 사막팔조를 두시고 인생의 요도는 사안사회를 두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요긴한 도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사안의 큰 은혜를 알아서 보온을 하는 거고 또 그 동포원에 대한 보온, 자리이타에 대한 실천으로서 사유를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밝혀주셨죠.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도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럽니다. 이제 저도 출가를 해서 성직의 길을 가고 있다 보니까 장례식장에 참석할 기회가 많습니다. 또 천도제를 지낼 기회도 많고 참석할 기회도 많고 장례식장에 이렇게 참석해 보면 그 사람 일생이 딱 나옵니다.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 또 손님들이나 가족들이 하는 얘기 이런 말 들어보면 그 사람 일생을 어떻게 사셨다 이게 딱 나와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한 이제 평가잖아요. 일생을 어떻게 사셨다 이런 것들이. 기억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무엇으로 되어지느냐 하면 그 사람이 가정에서 남긴 공덕 그리고 직장에서 남긴 공덕 사회에 남긴 공덕이 남더라고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공덕을 얘기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이런 아버지셨고 이런 어머니셨고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셨고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주셨다.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분은 직장에서 생활하실 때 직장 동료들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친절하고 막 그렇게 했다. 온 사회에서는 또 사회에 그분이 이런 공덕이 이렇게 있으시다.
결국 사람이 죽어서 남기는 것 이름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사회에서 공덕을 끼쳤느냐, 그 공덕이 남더라고요. 결국은 남는 것은. 그래서 인생의 참 가치라는 것이 참 얼마나 자기가 가정과 사회와 또 직장에서나 자기가 처하는 곳에서 참 공중에 이익을 주느냐, 그것이 인생의 가치로 남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졌습니다. 오늘이 이제 한글날이죠. 그 무식한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종대왕께서 이제 한글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애민 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또 그런 한글을 만드시고, 그런 공덕이 그런 공덕으로 인해서 이제 세종대왕이라는 우리가 그런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고, 또 마음에 모시는 마음이 있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세상에 공적을 이렇게 끼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게 빛을 발하면서 이제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 대종사께서는 이제 요금품 21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중생은 영리하게 제1만 하는 것 같으나 결국 자신의 해를 보고, 불보살은 어리석게 남의 일만 해주는 것 같으나 결국 자기의 이익이 되나니라 그러셨습니다. 이제 인과 이치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인과 이치 따라서. 인과는 여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대산종사께서 해주셨는데, 주고받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거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것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것을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좋은 것을 내가 뺏어오면 어떻게 되죠? 내가 또 뺏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이 꼭 스프링 같더라고요, 스프링. 이 스프링을 갖다가 좀 여유있게 좀 내가 밀어주면 그 스프링이 반동으로 다시 나한테 튀어오는데, 내가 욕심껏 나한테로 당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프링이 또 반대작용으로 또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여유있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여유있게 밀어주면, 좋은 것을 이렇게 건네주면 자연스럽게 다시 또 스프링이 튀어나오듯이 나한테 또 돌아오는 이치가 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욕심 부리는 것처럼 좋은 것을 나만 취하려고 끌어오면, 스프링이 너무 당겨오면 이게 다시 이 복원력에 의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다시 뺏겨가더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적으로도 그것을 많이 좀 경험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중생이 영리하게 제일만 한다는 것은 좋은 걸 자기만 끌어가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끌어가면 그것이 계속 나한테 있지 않다. 어떤 형태로는 뺏겨가는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집안에 사실은 그 우환만 없어도, 집안에 우환만 없어도 그 집안이 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중생의 마음으로 영리하게 제1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살면, 우환 같은 게 이제 큰 우환 한 번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큰 우환 한 번만 딱 생겨도 그대로 쫙 나가잖아요. 그냥 쫙 나가버립니다. 쫙 나가버리죠. 자기가 돈 몇천만 원 모아놓은 것도 한순간에 그냥 쫙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평상시에 그 불보살은 어리석게 남을 해주는 것이 많이 베풀고 그렇게 하면 사실은 우환이 적습니다. 우환이 거의 없죠. 미리 이제 다 방지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미리 다 방지를 하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자기한테 또 이익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죠.
그것을 이제 대종사께서는 그런 요품 21장 말씀, 중생은 영리하게 제일만 하는 것 같으나 결국 자신의 해를 보고 불보살은 어리석게 남의 일만 해주는 것 같으나 결국 자신의 이익이 되나니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공익심, 언제 이런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이제 돌리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대종사님께서 일상수행 요법을 이제 밝혀주시고 우리가 매일 애우게 하시는데, 그 애우게 하신 뜻은 하루에 한 번씩 애우면서 대조도 하지만 세밀히는 이제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이제 대조하고 살피라고 이제 그렇게 밝혀주신 겁니다. 내가 이제 경계를 대할 때, 가령 일상수행요법 구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중에 이익을 주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한 번씩 대조하는 거죠. 공중에 이익을 주는 방법은 우리가 마음으로 그런 이제 타인이 잘 되기를 염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써 정신적으로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또 혹은 육신으로 이제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물질로서 이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 도움을 주면서도 이제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서도 많이 실천을 할 수가 있죠. 각자 직장에서 근무를 할 때도 공심 있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과 혹은 내가 월급 받으니까 이제 이렇게 월급 받는 만큼만 이제 내가 일한다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 차이가 많이 나죠. 결국은 공심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면서 직장에서도 어떻게든 직장 동료한테나 가령 우리 요양원 있다 그러면은 요양원 어르신들을 모실 때나 그럴 때 월급 받는 직장인의 그냥 개념이지만은 거기다 공심을 가지고 정말 정성스럽게 어르신도 모시고 막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이 이제 공심 있게 이제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다 또 자기가 잘 되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펼쳐지게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제가 월요일마다 그 카톡 보낼 때 그 지구 살리기 보내죠. 그런 거 실천하는 것도 이제 공심이 있게 이제 사는 그런 이제 공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전기 아끼는 거 집에서나, 사실 이 전기라는 것도 이제 발전소에서 해서 오는 건데 다 연료를 소비함으로써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내가 아끼고, 한 사람이 아끼고 두 사람이 아끼고 많은 사람들이 아끼다 보면 전체 이제 지구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고 그만큼 또 대기 오염도 탄소량이 이제 줄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이 지구를 지구 자체를 내 삶의 터전으로 이제 보는 거죠. 이 지구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살아왔고 이제까지 앞으로도 또 우리가 그 지구 위에서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를 내 집으로 보고 지구를 보존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그 자체도 큰 공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실천으로 이제 일회용품 사용을 이제 절제하는 것, 이런 부분. 그리고 저는 이제 목욕탕 갔을 때 한번 또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하는데, 목욕탕에서 이제 물을 아껴 쓰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보면 막 물 틀어놓고 막 다른 일 막 보고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목욕비를 냈으니까 물 쓰는 거는 내 마음이다, 내 자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공익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물도 이제 내 물같이 그렇게 아껴 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공익심 있는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공공장소의 물건들 사용할 때 우리 고덕산 밑에도 운동기구들이 있고, 영동 아파트 쪽에서도 운동기구가 있고, 그런데 그런 공공의 물건을 사용할 때도 아껴 쓰고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다 공익심의 실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그럴 때 이제 여기 음식 쓰레기도 그러고 분리 쓰레기도 가지러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분들이 정리해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 보면 얼마나 애쓰시고, 그런데 내가 아예 버릴 때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해서 그렇게 버리면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크게를 봤을 때는 또 지구를 위해서도 지구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 그런 공익심의 실천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중 규칙을 이제 잘 지키는 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당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 교당에서도 이제 보면 교도님들 중에 이제 법회 시작하기 한 20-30분 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촛불도 켜시고 이런저런 준비 같은 것도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제 교도님들도 계시고, 땡땡 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막 들어오시는 이제 교도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이 얘기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제 오늘 합니다. 법회 때도 한 10분 전에는 오세요.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또 딱 법회 볼 준비도 미리 또 가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그것이 이제 공중을 이해하는 그런 공익심이다, 이렇게 이제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일상 수행요법 구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공익심 있는 나 자신을 또 경계에 따라서 공익심 있는 나 자신으로 돌리자. 그렇게 살면 누구한테 좋다고요? 나 자신에게 좋습니다. 또 세상에도 좋고,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공익, 사안의 은혜 속에서 존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사안의 은혜 속에서 존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나도 그 사안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온하는 신경으로 그렇게 할 때 인생에 또 참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이론에서 믿음으로 뭉치어진 우리 교화단, 대종사님 처음 법문 굴리실 적에 이단으로 세계교화 하자 하셨네. 한 사람이 9사람 손을 이끌어 시방 세계 모든 사람 제도하는 길, 단원마다 단장되어 다시 아홉시 한없이 뻗어가니 모량간일세. 이 공부 이 사업에 힘을 합하여 어떠한 비바람도 헤쳐나가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화단으로 성불하여 누리를 밝게 빛내세. 공고 시간입니다. 알림마당 참조하시고요. 법회 시작 시 반갑습니다. 법회가 끝나면 감사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로 인사합니다. 9월 상시 일기는 단별로 수업하여 오늘 제출합니다.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일기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사진 등 파일로 단장님께 우선 제출하기 바랍니다. 원기 107년 10월 교화협의회 결의사항 안내입니다. 교무님 가을 음악회 진행의 건은 10월 22일 오후 4시 30분부터 실외에서 진행하기로 했고요. 단별 가족별로 준비 장기자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는 제가 진행을 하지만 격식 없이 교도들끼리 자연스럽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는 본공회에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건 2로 10월 16일 변산 성지순례 진행의 건은 식사 준비는 10월 식사 준비를 일원단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식사 장소는 이제
현지 가가지고 상황 봐가지고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성지 순례 후 주변 해안도로 또는 관광이 가능한 지역도 방문 후에 귀가하겠습니다. 안건 세 번째로 차기 회장 선출의 건은 교도 숫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 절차 방식에 따른 선거보다는 단별로 오늘 논의하셔가지고 차기 회장 후보를 단별로 추천하시면 협의를 거쳐 12월 정기교의 추대하기로 하겠습니다. 가을 음악회 저기로 개인 및 가족 단별 장기자랑은 저한테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무님은 다른 말씀 있으신가요? 네. 원기 107년 전북교구 하반기 교리학교 수강 신청 받습니다. 훈련 형식으로 우리 진산 전흥진 교무님께서 문답, 감정, 해오 이런 식으로 해서 교화단을 통한 상시 훈련 후 체질화라는 주제로 10월 19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서 8시 30분 줌을 통해 4주 동안 진행되겠습니다. 변산 성지순례 안내입니다. 다음 주죠. 10월 16일 오전 8시에 교당에서 출발합니다. 장소는 변산 제법성지고요.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동래정사 아래 저차장으로 9시 30분까지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대성교당 보훈, 봉공 및 애경사 활동 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회에서 아이스팩 및 마스크 수거하고 있고 봉공에 미역 판매하고 있습니다. 헌옷 좀 많이 좀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교화단별 단장님들 출석 체크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아침 기도 매일 오전 5시 10분에 있습니다. 교리경부방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정정공부 20-30분 하시고요. 비대면 참석도 가능합니다. 10월 법당 청소 및 법회 안내는 진양단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각 단별로 교화단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